네, 이어서 김환재 대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먼저 현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대전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어느 정도인가요? 높은 편입니까? 2020년도에 그 아동학대 신고가 2,200건 정도가 대전 지역에서 신고가 됐습니다. 네. 다른 모든 시도랑 다 비교하기는 어렵겠고요. 지금 6개 그 광역시랑 비교를 할 때면 인천광역시가 3,200건으로 가장 높고요. 그 다음에 네. 두 번째가 대전입니다. 네, 그리고 저희가 충청 지역에서 대전, 충남, 충북을 비교해봤을 때도 예. 대전이 월등히 높고요. 충북이 1,100건 정도의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 한 2배 정도는 더 높다라고 예. 좀 볼 수 있습니다. 6개 광역시 중에서는 네. 대전이 2위다. 자, 앞서서 우리 한솔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상담원의 업무량도 그만큼 좀 증가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 네네. 제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학대 피해 아동과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. 예. 저희가 집안에서 가정 내에 학대가 없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최근에 신고된 것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신고된 것들이 누적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사실 뭐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네. 가장 전하고 싶지 않은 뉴스가 바로 아동학대 이 사건 관련된 겁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걸 텐데요. 정부에서도 그래서 네.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예방책 없을까요? 심각한 아동 사망 사건 등 조금 심각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. 최근에 원영이 사건이 이후로 2018년도에 그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라고 해서 예.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동 학대가 우려가 되는 가정들을 발견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. 어떤 식으로? 네, 저희가 만약에 예방 접종을 안 하거나 뭐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데 예방 접종을 안 하거나 학교를 등교했는데 등교를 안 하거나 예, 이런 예. 시스템이 그 데이터에서 걸리면은 좀 고위험군으로 보고 그 가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말 학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. 근데 이 시스템이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동 학대가 분명히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희 아동 학대로 신고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가 됐고요. 최근에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 봤을 때도 그 가정이 수급 가정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에서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분명히 이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는지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.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. 또 무엇보다는 이런 학대가 발생했을 때 좀 국민들의 관심이 더 요구되고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일단은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주변에 관심이 또 이어져야 함께 네네. 막을 수 있다는 네, 맞습니다.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